식초 제대로 먹으면 약이 되고 잘못 먹으면 독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 주치의 같은 친구 건강의 원장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밥을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다든지 살은 예전보다 잘 찌는 것 같다든지 혈압이나 혈당이 점점 오르는 것 같아서 걱정되신 적 분명 있으실 겁니다. 특히 40대 이후가 되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장님, 약 말고 음식으로 좀 다스릴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매일 약 먹기는 부담스러운데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럴 때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식초예요. 식초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정말 친숙한 조미료죠. 냉면 육수에도 넣고 각종 무침 반찬에도 넣고 초장을 만들 때도 쓰고, 그런데 이렇게 일상적으로 먹는 식초가 사실은 엄청난 건강 보물 창고라는 걸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그런데 말이죠. 식초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제대로 알고 드셔야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오히려 조심하셔야 돼요. 마치 좋은 약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되는 것처럼 식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식초가 몸에 어떻게 좋은지 과학적 근거와 함께 말씀드리고 어떤 방법으로 섭취해야 효과가 있는지 실전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주의해야 할 점까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래서 의사들이 식초를 권하는구나 하고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당장 식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팁도 가져가실 수 있어요.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도 건강한 생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혈당 조절의 마법사, 식초. 먼저 말씀드릴 건 혈당 조절입니다. 특히 당뇨 걱정 있으신 분들, 당뇨 전 단계 진단받으신 분들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밥이나 빵, 국수 같은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확 올라갑니다. 이걸 의학적으로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면 우리 몸의 혈관이 손상되고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되면서 피로감도 오고 장기적으로는 당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만나는 환자분들 중에 밥만 먹으면 졸려요, 오후만 되면 무기력해져요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게 바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생기는 증상들입니다. 그런데 식초를 곁들여 드시면 혈당이 이렇게 쑥 치솟는 게 아니라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식초 속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이 탄수화물이 당으로 분해되는 과정을 늦춰주거든요. 쉽게 말하면 탄수화물이 천천히 소화되게 도와주니까 혈당도 덜 오르는 거죠. 실제로 연구에서도 밝혀졌습니다. 2004년 당뇨병학회지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아침에 흰빵을 먹을 때 그냥 먹은 사람과 식초 20ml를 곁들여 먹은 사람을 비교했더니 식초를 먹은 그룹이 혈당 상승이 31% 낮았어요. 이거 정말 대단한 수치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밥상에 오이 무침, 시금치 무침, 도라지 무침 같은 식초 들어간 반찬들 있죠? 그게 괜히 전통적으로 내려온 게 아닙니다. 어른들 지혜가 담긴 거예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도 있어요. 55세 김모 씨인데 이분이 당뇨 전 단계였거든요. 공복 혈당이 110mg/dl 정도로 계속 높게 나오셔서 걱정이 많으셨어요. 제가 이분께 권해드린 게 밥 드실 때마다 양파 식초 절임이나 도라지 무침을 꼭 곁들이라고 했어요. 한두 달 뒤에 다시 검사를 해봤더니 공복 혈당이 98mg/dl로 정상 범위로 떨어졌어요. 다만 주의할 점, 공복에 식초를 원샷하듯 마시는 건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위가 자극받아서 속쓰림, 위염 생길 수 있어요. 꼭 물에 희석해서 식사와 함께 드셔야 합니다. 이어서 혈압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혈압, 이거 진짜 무섭습니다. 고혈압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별 증상이 없으니까.
그냥 지내시다가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큰 문제로 터지곤 하거든요.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이 고혈압이라는 통계가 있어요. 특히 50세 이상에서는 절반 이상이 고혈압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는 아직 젊으니까 괜찮다, 약 먹기는 싫다 하면서 방치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식초가 혈압을 낮추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일본 미츠칸사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가 있는데 매일 15ml의 식초를 12주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수축기 혈압이 평균 10mmHg 이완기 혈압이 평균 5mmHg 낮아졌다는 결과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식초가 혈관을 수축시키는 호르몬 시스템을 조절해주고 혈관을 넓혀주는 일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하거든요. 또 칼륨 함량이 높아서 나트륨 배설을 도와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동맥경화 예방이에요. 기름진 음식 많이 드시는 분들 많잖아요. 삼겹살, 튀김, 치킨 이런 것들을 자주 먹으면 혈관벽에 기름때가 끼듯이 콜레스테롤과 기타 찌꺼기가 붙습니다. 식초가 이런 나쁜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걸 막아주고 혈액순환을 좀 더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실제로 저도 환자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삼겹살 드실 때 그냥 드시지 말고 상추에 싸서 드시고 거기에 꼭 식초, 양파절임을 곁들이세요. 60대 이모 환자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혈압약을 드시면서도 계속 14,090 정도로 조절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매일 희석한 사과 식초를 드시도록 권했더니 3개월 뒤에 13,085 정도로 개선됐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고기 드실 때 식초 곁들인 반찬 꼭 챙기세요. 여러분,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합니다. 아프다고 신호를 잘 안 줘요. 그러다가 나중에 문제 생기면 이미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진행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간은 우리 몸에서 500가지가 넘는 일을 합니다. 해독, 단백질 합성, 담즙 생산, 혈당 조절, 비타민 저장 정말 쉼없이 일하는 장기예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간을 혹사시키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술, 기름진 음식, 각종 약물, 스트레스, 수면 부족 이 모든 게 간에 부담을 줍니다. 식초가 간에 어떤 도움을 줄까요? 먼저 간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켜주고 간에 지방이 축적되는 걸 억제해요. 또 손상된 간세포가 회복되는 걸 도와주고 담즙 분비를 촉진해서 소화를 돕고 지방 대사를 개선하죠. 특히 술 드신 다음 날 식초가 정말 도움이 됩니다.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성 물질이 있는데 이게 숙취의 주원인이에요.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이 이 아세트알데히드를 더 빨리 분해해주고 동시에 간에서 젖당 같은 피로 물질도 제거해줍니다. 그래서 특히 술자리가 잦은 분들한테 추천합니다. 회식 다음 날 미지근한 물에 식초 1스푼 타서 드셔보세요. 속도 한결 편해지고 몸도 훨씬 가벼워질 거예요. 50대 직장인 분도 회식이 잦으신데 술 다음 날 꼭 식초물을 드신대요. 본인 말씀으로는 숙취가 반으로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즘 만성 피로로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특히 30-40대 직장인들이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요. 오후만 되면 축 늘어져요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분들께도 식초를 권합니다. 식초가 체내 pH를 조절하고 세포 대사를 활성화시켜서 에너지 생산을 도와주거든요. 중년, 노년이 되면 소화가 예전 같지 않죠. 위산 분비량도 줄고 위 운동도 떨어지니까 음식이 잘 안 내려갑니다. 예전엔 뭘 먹어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조금만 먹어도 체한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런 변화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적절한 도움을 주면 훨씬 편해질 수 있거든요. 식초가 소화를 어떻게 도울까요? 위산이 부족한 분들에게 산도를 보충해주고 펩신 같은 단백질 분해 효소를 활성화시켜요. 또 이와 장의 연동 운동을 자극하고 담즙이나 췌장액 분비를 촉진해서 소화를 도와줍니다. 또한 식초는 장내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자연 발효로 만든 식초에는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있어서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고 해로운 세균은 억제해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같은 위염을 일으키는 세균 억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식전 30분에 미지근한 물에 식초 1티스푼 타서 드시거나 식사 중에 기름진 음식 드실 때 식초 곁들인 반찬을 꼭 챙기시고 식후에 더부룩하시면 따뜻한 물에 식초 조금 타서 드세요.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있으신 분들, 위염이 심한 분들, 식초 드시면 오히려 증상이 심해질 수 있어요. 특히 위궤양이나 12지장궤양 있는 분, 역류성 식도염으로 속쓰림이 심한 분, 급성위염으로 위가 헐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위장이 예민한 분들은 농도를 더 묽게 하고 식후에 드시고 우유나 요구르트와 함께 드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 역할을 합니다. 하루에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면서 노폐물을 제거하고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죠. 그런데 신장도 문제 생기면 큰일입니다. 붓기, 혈압 상승, 만성 피로, 빈혈까지 다 연결돼요. 식초에 들어있는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고 체내 삼-염기 균형을 맞춰주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개선해주고 항산화 효과로 신장세포를 보호합니다. 특히 붓기 심한 분들, 짜게 드시는 분들께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나트륨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몸에 수분이 쌓여서 붓게 되는데 식초의 칼륨이 이 나트륨을 배출하는 걸 도와줍니다. 그리고 요로 결석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식초가 소변을 약간 산성으로 만들어서 특정 종류의 결석이 생기는 걸 억제하거든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점, 이미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만성 신부전 환자, 신장 투석 받는 분, 급성 신염 환자, 칼륨 수치가 높은 분들은 칼륨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괜히 따라 하시면 더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꼭 주치의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중년 이후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 중 하나가 변비입니다. 배가 더부룩하고 며칠에 한 번씩 힘겹게 화장실 가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장 운동이 둔해지고 장내 유익균도 줄어들어서 변비가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식초는 여러 방법으로 변비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아세트산이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하고 프리바이오틱 효과로 좋은 균을 늘려주고 담즙과 췌장액 분비를 촉진해서 소화를 도와주죠. 특히 자연 발효로 만든 식초는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개선하는 데 탁월합니다. 좋은 균들은 늘려주고 해로운 균들은 억제해줘요. 이렇게 장내 균형이 맞춰지면 자연스럽게 배변 활동도 원활해져요. 70세 할머니 환자분이 계셨는데 만성 변비로 일주일에 2-3번밖에 화장실을 못 가셨어요. 변비약에 의존하다 보니 장이 더 게을러지는 악순환이 반복됐고요. 이분께 매일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1스푼을 타서 드시라고 권했어요. 2주 정도 지나니까 변비약 없이도 거의 매일 화장실을 가실 수 있게 됐어요.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기상 후 미지근한 물 1컵에 사과 식초 1스푼 넣고 드시고 30분 후 아침 식사하시고 식사 때 김치, 무절임 등 발효식품 곁들이세요. 저녁에는 식사 후 1시간 뒤에 식초물 한 잔 더 드시고요. 하지만 식초만으로 변비가 완전히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충분한 수분 섭취, 규칙적인 운동, 식이섬유 섭취, 규칙적인 생활, 스트레스 관리까지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해시태그 7장 체중 관리와 노화 방지 40대 이후부터는 정말 살 빼기가 어려워지죠. 기초 대사율은 떨어지고 근육량은 줄고 호르몬 변화도 생기고 예전 같은 방법으론 체중 조절이 안 돼요. 여러분, 식초가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되는 거 아세요? 여러 연구에서 입증된 효과들이 있어요. 아세트산이 지방산 합성 효소를 억제해서 간에서 지방이 만들어지는 걸 줄여주고 특히 내장 지방 축적을 막아줍니다.
또 AMPK라는 효소를 활성화시켜서 지방 분해를 촉진하고 위 배출을 늦춰서 더 오래 포만감을 느끼게 해줘요.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를 보면 BMI 25 이상의 비만 성인들이 12주 동안 매일 식초를 섭취했더니 체중이 1.2-1.8kg 감소하고 허리둘레도 1.4-1.9cm 줄어들었어요. 특히 내장 지방 면적이 6%까지 감소했다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45세 직장 여성분이 계셨는데 폐경 전 증상으로 체중이 5kg 정도 늘어서 고민이 많으셨어요. 이분께 매일 아침 공복에 사과 식초물 한 잔, 식사 30분 전에도 희석된 식초물 반 컵, 기름진 음식 먹을 때는 반드시 식초 곁들인 반찬, 주 3회 30분씩 걷기 운동을 권했더니 3개월 후에 체중이 3kg 줄고 허리둘레도 4cm 감소했어요. 식초는 체중 관리뿐만 아니라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폴리페놀, 비타민C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세포 노화를 늦춰주고 혈관 내피세포 기능을 향상시켜서 혈액순환이 좋아져 피부색이 밝아져요. 또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해서 호르몬 밸런스를 맞춰주기도 하고요. 체중 관리를 위해서는 아침 공복에 물 1컵에 사과 식초 1스푼, 식사 30분 전에 물 반컵에 식초 반스푼으로 포만감을 높이고 탄수화물 식사 시에는 반드시 식초 들어간 반찬을 곁들이세요. 다만 주의할 점은 하루 30ml를 넘지 마시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시고 꾸준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기간에 극적인 효과 기대하지 마시고 사람마다 반응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하세요.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살만 안 찌면 된다가 아니라 건강하게 살을 줄이고 젊게 사는 게 진짜 건강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식초의 좋은 점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건 아무리 좋은 것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피해야 할 섭취법이 있어요. 첫째, 원액 그대로 마시기. 식도와 위벽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고 치아 에나멜을 녹여서 충치 원인이 되고 목과 식도에 화상을 입힐 수 있어요. 실제 응급실에 온 환자 중에 건강에 좋다고 해서 사과 식초를 원액으로 마셨다가 식도염으로 고생한 분이 계셨어요. 둘째, 과도한 섭취. 하루 30ml 즉 2큰술을 넘지 마세요. 칼륨 과다로 인한 심장 리듬 장애가 생길 수 있고 위산 과다로 인한 위염, 궤양이 생길 수 있어요. 셋째, 공복에 진한 농도로 드시는 것. 위벽이 직접 손상받을 수 있고 당뇨약 복용 중인 분은 저혈당 위험이 있어요. 특히 조심해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위염, 위궤양, 12지장궤양, 역류성 식도염, 과민성 대장증후군,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있으신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복용 약물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당뇨약 드시는 분은 저혈당 위험이 있고 이뇨제와 함께 드시면 칼륨 과다 위험이 있어요. 심장약이나 혈압약과도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고요. 신장질환, 심장질환,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도 조심하시고 임신하신 분들, 수유하시는 분들도 소량씩 희석해서만 드세요. 만약 식초를 잘못 섭취해서 심한 복통이나 후토, 목이나 가슴 타는 듯한 통증, 호흡곤란, 의식저하, 심한 설사나 혈변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응급처치로는 물이나 우유를 마셔서 희석하고 토하게 하지는 마세요. 안전한 섭취를 위한 원칙을 말씀드리면 물 1컵에 식초 1스푼 비율로 희석하고 처음에는 더 묽게 시작하세요. 절대 원액으로 마시지 마시고 공복보다는 식사와 함께 위가 예민한 분은 식후 30분 뒤에 드세요. 하루 최대 2스푼까지만 한 번에 많이보다는 나누어서 며칠 쉬어가면서 섭취하시고 몸의 반응을 관찰해서 이상 증상 있으면 즉시 중단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식초가 가진 놀라운 효능 7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혈당 조절로 당뇨 예방, 혈압 강화와 혈관 건강, 간 건강과 피로 회복, 소화 개선과 장 건강,
신장 건강과 부종 완화, 변비 해소와 장내 환경 개선, 체중 관리와 노화 방지까지 정말 다양한 효과가 있었죠. 하지만 다시 강조합니다. 식초는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루에 1-2스푼 물에 희석해서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위염, 역류성 식도염,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 상담 후 드셔야 하고요. 실천을 위한 단계별 가이드를 말씀드리면 1주차에는 매일 아침 희석된 사과 식초물 한 잔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관찰하시고 2주차에는 점심, 저녁 식사에도 식초 곁들인 반찬을 추가하고 다양한 식초 종류를 시도해 보세요. 3주차에는 개인에게 맞는 식초와 섭취법을 찾고 가족들과 함께 건강한 식초 요리를 만들어 보시고 4주차에는 자연스럽게 식초를 일상에 포함시켜서 장기적인 건강관리 계획을 세우세요.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희석된 식초물 한 잔, 식사할 때는 식초 들어간 반찬. 한두 가지 외식할 때도 의식적으로 식초 곁들인 음식을 선택하세요. 한 달만 꾸준히 해보세요. 분명히 몸의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꾸준함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계속하는 것. 안전입니다. 무리하지 말고 몸의 신호를 들을 것. 균형입니다. 식초만 믿지 말고 전체적인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 전문가 상의입니다. 기존 질환이나 복용 약물 있으면 의사와 상담하는 것.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 20년 넘게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느낀 건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도 하루아침에 이뤄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식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마신다고 내일 당장 혈압이 떨어지고 혈당이 정상화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꾸준히 올바르게 섭취하면 분명히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나요? 식초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많은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게 놀랍지 않으신가요? 우리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으면서 이렇게 다양한 건강 효과를 주는 식품이 또 있을까 싶어요. 그리고 가족분들과도 함께 해보세요. 건강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가족 모두가 건강해야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으로 새 영상 소식 받아보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 주시고 주변 분들께도 이 정보를 나눠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마늘, 이렇게 먹어야 항암 효과 극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늘의 올바른 섭취법부터 주의사항까지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모든 것을 준비했어요. 여러분의 건강이 곧 저의 기쁨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내일도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식초 제대로 알고 드시면 약이 되지만 잘못 드시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안전하고 건강한 식초 생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